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차트 기술적 부서 파트에서 이론 재해석과 융합 컨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소장입니다. 꼭 지금이 아니라도 제가 지금 연재하는 이 결핍 시리즈들, 이게 향후 여러분들이 언젠가 선물 거래가 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꼭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짜증나고 화나서 보기도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다 결국 해결되는 문제였다고 느끼시게 될 거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그래서 이 시리즈들이 제 시그니처 영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들여서 찍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힘들다. 이거 선물로 돈을 벌 수 있긴 한 건가? 라는 뭐 생각만 반복하고 있는 것보단, 방법적인 거. 이 방법적인 것을 찾는 게 훨씬 더 건설적이에요. 어, 새로 차트를 다 지우고 다시 분석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별을 해보신 분들 알죠? 실연의 아픔은 뭐다? 새로운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겨내는 거다. 애써 억지로 한 방에 원래대로 다 돌리려고 하지 마라. 애써 돌리려고 할수록 그게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에서 힘들다 힘들다의 연장선은 요행으로라도 이 불행을 한 방에 행운으로 바꾸고 싶어, 역전하고 싶어, 이런 행위로 이어지게 돼요. 근데 그 결과들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그게 설령 한 번은 역전을 하더라도 그런 습관은 언젠가는 전부를 잃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 선물 거래에서 차트 분석을 배우고 기법을 익혀서 수익 모델을 꾸리고 여러분께서 트레이딩에 들어가게 되세요. 그러면은 뭐 수익을 볼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죠. 이게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반복인데 수익 한 번, 손실 한 번, 수익 두 번, 손실 세 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손실이 여러분이 더 횟수가 많아져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그 트레이딩에 실패를 하시게 되는 케이스보다는 이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께서 이거에 대한 오는 스트레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철학으로 지켜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지켜서 시장을 떠나는 케이스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99%라고 보거든요. 그 철학은 사실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영상을 시작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재료를 얘기를 할게요. 챌린지입니다. 챌린지. 나는 시드가 부족해서 많이 아쉽고, 내가 쟤만큼 돈이 있었으면 난 벌써 이 바닥 씹어 먹었을 거야. 뭐 그런 생각 하시죠? 이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회 우승하고 인터뷰할 때 챌린지를 한번 해볼 생각이다라고 그때 생각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실행으로 바꿔서 파일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시즌 1 때도 이거를 시도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리고 이게 아이디어가 괜찮았던지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저작권 이런 거를 딱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은 돈으로라도 성실히 매뉴얼대로만 하면 이런 금액이 된다. 이걸 시각화를 해서 만든 거예요. 이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미래에 어떤 돈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걸 다시 현실점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만 준비하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엑셀을 보면서 바로바로 체감이 온다는 거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52주라는 거를 이제 제가 추상적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개인이 바꾸시면 돼요. 어쨌든 52단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기본적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식은 한 단계당 20%의 수익인 거예요. 여기는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20% 수익을 어렵게 가져가지는 않아요. 정확한 자리기만 하면 10배의 2%를 수익을 가져가도 20%가 되는 거고 5배 레버리지로 4%의 구간을 수익화를 해도 20%가 됩니다. 또는 이걸 뭐 한 주 미션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에 착안을 한 것은 5배 레버리지로 1%를 4번 수익하기.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 중에서 4일을 포지션을 잡아서 1% 구간을 획득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더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반익절을 섞어서 하시면 안정성이 올라가지만 뒤에 홀딩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든지 매매를 조금 횟수를 늘리든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이제 80불이라는 아이디어를 짰지만 100불로 했을 때는 금액이 다 자동으로 바뀌게끔 엑셀을 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 엑셀을 무료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서장님 왜 굳이 52주를 했어요?
라고 하면은 뭐 1년이 주 단위로 생각을 했을 때 52주이기도 하지만 저는 약간 재미를 부여한 게 제가 사실 좀 약간 깬돌이거든요. 예, 리니지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게임에 의미 있는 레벨이 52레벨이 되면 뭐 좋은 변신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레벨 올리는 개념 이렇게 하면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1주경과 2주경과를 나는 지금 시작을 하면 코린이 1레벨 단계가 되고 내가 몇 레벨까지 꺾이지 않고 가는지 이런 것들 하는 재미도 있을 거고 하다가 손실을 당연히 보겠죠. 손실 안 보고 52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손실을 봤을 때 내가 그 손실을 예를 들면 12주까지 갔는데 7주차까지 밀려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서 다시 멘탈을 잡고 12주까지만 가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를 뭐 15억씩 이렇게 벌으라고 막 들었을까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 하면서 마인드셋을 훈련을 하고 다시 쌓아가는 그 제도전의 느낌을 가져가시라는 거죠. 비트코인 가지고 뭐 홀짝 게임 50배 가지고 한 방 하면은 뭐 이 인생 바뀐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뭐 영상 말미에 그 하는 얘기인데 제가 융합 유튜버잖아요. 재해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랑 조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굳이 이거에 대해서 돈을 쓰지 않아도 이 챌린지라는 주제가 저는 현 시점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 거래소마다 프로모션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거래소에서 이번에 새로 뉴비야 그 거래소가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한테 증정금 드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여러분이 이걸 시작하시면 되게 좋아요. 뭐 구태여 돈 넣어가지고 입금하고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영혼을 많이 싣게 되거든요. 그래서 챌린지 계정은 기본 컨셉이 항상 이거를 계속 그 만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 진입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제한을 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할 때 내가 진입을 해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엑셀 나중에 뭐 뒤에 보시면 진입 근거 양식 그래서 내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봤을 때 이 구간이 진짜 좋은 구간이 맞는지에 대한 자가 진단 이런 것들까지 미리 해서 계획된 구간에 들어가는 내동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매매일치 같은 것도 이렇게 남겨보면은 뭐 좋을 수도 있고 사실 귀찮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제일 핵심은 주차를 단계를 밟아서 가다가 한번 실수를 해서 뒤로 오더라도 다시 가는 그런 멘탈이 안 흔들리는 트레이딩을 여러분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래소 이벤트 중에는 빙엑스 거래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빙엑스에서 제가 한 며칠 전에 가입을 하니까 50불. 그러면은 50불을 준다고 쳤을 때 내가 입금을 안 하고 이 50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0불로만 해도 뭐 52단계까지 갔을 때 7억 8,600. 물론 이거 가능성 낮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적어놨어요. 가능성 낮은 얘기지만 내가 이 과정을 하면서 어떤 것을 얻어가느냐, 어떤 깨달음을 가져가느냐, 달성을 한다면 진짜 저는 그분을 초청해서 한번 인터뷰도 하고 싶고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저도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증정금 주는 거 지금은 이제 빙엑스에서 증정금 주고 다른 거래소에는 증정금이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거래소에서 증정금 지불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그때 이런 걸 한번 해보시고 빙엑스가 좋은 게 페이백 시스템이란 게 또 있더라고요.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고객 유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레퍼럴 타고 들어오면은 수수료가 이제 인플루언서한테 가요. 그게 궁극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이 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빙엑스는 이제 고객들한테 좀 중심으로 이거를 이제 인플루언서가 고객들한테 페이백 나 이거 수익 다 안 가져가도 되고 이거 그 고객한테 돌려줘라라고 하는 그 요율을 이 인플루언서가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최대치가 45%. 이 45%는 그 인플루언서 수입의 45%를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 고객이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수료 금액 전체에 대해서 45%를 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언서한테 원래 오는 금액이 50%든지 55%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플루언서 급에 따라서 이 레퍼럴 수익은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한테 제공되는 수수료가 뭐 55%라고 쳤을 때 나 이 55% 중에서 45%를 고객한테 돌려주세요라고 지정을 하고 나는 10%를 받을게요. 이런 요율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냥 다 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는 뭐냐 이거 챌린지 하시는 분들 수수료 어차피 받아봐야 돈 욕심내고 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좋은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5%를 다 풀어드릴게요. 최대 맥스치까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증정금 받고 챌린지 해가지고 한번 조금 목표하는 바를 이뤄보시는 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양반 뭐 또 레퍼럴 팔이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빙엑스 얘기하는 자체는 기초 지급금하고 페이백 시스템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레퍼럴 코드를 일단은 타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카톡방에 오셔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오셔서 얘기를 하시고 엑셀하고 같이 받아가셔가지고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45% 드리고 남는 금액이 참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짱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많이 써주시고 좋은 거 있으시면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한 방에 100배 쳐서 날리고 이런 거 아니시면은 거래하면서 발생되는 수수료 몇 주 차에 폭망해가지고 뭐 페이백이란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챌린지를 시작을 하시고 1주차 1단계부터 한 8단계까지 왔다고 칠게요. 거래를 그래도 뭐 한 3, 40번은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3, 40번을 했다고 쳤을 때 여러분께서 8단계에서 진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1단계보다 더 금액이 낮아지는 완전히 거의 청산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 페이백 시스템이란 게 뭐냐면, 그날 계좌에 그냥 알게 모르게 녹아드는 게 아니고 별도로 현물 계좌로 쌓여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이런 청산이나 이런 부분을 당하셨을 때, 제가 이제 트랜스퍼 개념 말씀을 저번 차에 드렸잖아요. 이런 계정에서 이런 트랜스퍼를 눌렀을 때 내가 현물 계좌에 있는 돈을 다시 선물 계좌로 옮겨와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 여기서 50불로 여러분께서 증정금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8단계 갔다가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은 그 페이백 45% 나가는 것들이 적립이 돼 있던 거를 찾아가지고 다시 시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50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드는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트레이딩 단계를 뭐 2단계에서 확 고배쳐가지고 한 방에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면은 쌓여있는 돈들이 있을 거예요. 입금 없이 계속 챌린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를 뭐 안 할 이유는 없는데 뭐 선물을 꼭 그렇게 재상 탕진해가면서 하지 마시고 공부하면서 천천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적 재산이 물적 재산보다 강해요.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시간으로 돈을 좀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락실에서 제일 재밌게 노는 친구가 어떤 친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렸을 때 오락실 많이 가보셨잖아요. 저는 부모님한테 용돈 많이 받아와가지고 이 게임 저 게임 막 하는 친구들보다 100원 들고 와가지고 이 100원 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끝차 대빵까지 다 깨가면서 놀고 가는 친구들, 그리고 저도 그런 것들을 할 때 제일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돈 쓰지 마시고 이렇게 원코인으로 끝대빵까지 가보는 그런 공부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자, 돌아와서 이제 결핍 첫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료들에 대해서 2부부터 4부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챌린지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또 매매 중독에 대한 것들은 해칭 모드 이런 걸로 치유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겠고, 평단 결핍, 평단을 좋은 데서 잡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계속 바닥잡기 한다. 근데 계기 분할이라든지 시간 분할로 해서 조금 안정성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물량 결핍, 내가 많이 무겁게 배율을 높게 써서 크게 익절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대외 계정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갖고 조금 욕구를 줄일 수 있는 거, 그리고 내 자산이 막 계속 바뀌고 수익을 받다가 줄어들었다 받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좀 싫다 하는 경우에는 해칭 같은 거, 해칭을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길게 수익화를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길게 가져가는 계정을 별도로 뺀다는 아이디어를 하나 드렸고, 마지막으로 내 시드가 적기 때문에 항상 나는 목마르다, 그래서 작은 시드이기 때문에 고배를 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챌린지 이런 것 말씀을 드렸고, 피라미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매매의 어떤 기술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방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피라미딩도 단독으로 어떻게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랑 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랑 조합을 해도 괜찮고, 뭐 대외 계정이랑 조합을 해도 괜찮고, 뭐 챌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가미해서 쓰기가 괜찮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다 보니 결핍 시리즈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루해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제 분석과 확률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던지고 갈게요. 이게 박경철 선생님 강의 중에 나온 비유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강도 집단의 아지트 앞에 혼자 와 있어요. 지원 병력도 부르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홀몸으로 와서 한 명밖에 잡지는 못하는데, 이 강도 집단이 맨날 오벌려 다니는 놈이 5명이란 말이지. 근데 한 명을 내가 잡을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가장 악질이고 현상금이 높은 놈을 잡고 싶겠죠. 근데 누가 두목인지 나한테는 몽타주가 없는 상황이에요. 대신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 무리들 중에, 이 5명 중에 가장 키 큰 놈이 가장 악질이야 라는 하나의 단서가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이 5명 중에 한 명씩 집으로 귀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이 5번의 기회라는 게 있는데 이 기회 중에서 제일 키 큰 놈이라는 게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몇 번째 놈을 잡아야지 제일 키 큰 놈을 잡을 확률이 높은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략이라는 숙제를 드릴게요. 다음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하고 이 댓글 같은 거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서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